자, 우리 규중치로 쟁론기 간단하게 필기하고 갈게요. 자, 먼저 이 작품이, 제목부터 풀어볼게. 일단 규중치로 이렇게 됐지, 그지? 그리고 쟁론기. 자,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일단 규중치로는 뭐냐면, 여성들의 그 바느질 도구들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거든. 조선시대 때 왜 남성들하고도 이제 뭐 가까이 하는 그런 사물들을 우리가 뭐 붓이다, 벼루다 이걸 모아서 문방사오. 자, 그들의 이제 네 개의 벗이다, 문방사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처럼 자, 그 당시 여성들한테, 조선시대 여성들한테는 그 일곱 개의 그 사물들을 이제 좀 친한 도구들 늘 함께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규중, 치루. 자,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성들의 바느질 도구들을 얘기한다. 뭐 실, 바늘 이런 거겠지, 그지?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규정치료가 이제 쟁론이라고 해서 이건 뒤집으시면 됩니다. 뭐냐면 이제 논쟁이죠. 말다툼입니다. 즉 바느질 도구들이 말다툼하는 이야기다. 알겠죠? 그래서 그게 규정치료 쟁론기가 되고요.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거 간단하게 볼게. 일단 첫 번째는 우리가 이 작품을 내간체 수필이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일단 뭐 수필은 됐고요. 내간체잖아요. 내간체. 자, 내간체라는 말 뜻 어렵지 않고요. 이제 작가를 이제 분여자로 보시고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순한글로 기록한. 그래서 좀 일상어들의 사용이 좀 많은. 자, 지금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내간체 수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좀 기억을 하고 우리가 본문으로 갈게. 이게 바느질 도구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치? 바느질 도구들이 주인공인데, 그럼 이제 그들이 논쟁을 한다고 하니까 어때? 막 말을 한다는 거야. 그치? 서로서로 막, 그래서 막 우리가 읽다 보면 이제 실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막 가위의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바느질 도구들의 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보다 의인화다. 자, 이 글은 전체 의인화입니다. 자, 그럼 그들이 하는 말의 내용은 어떻게 보면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먼저,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역할이 이제 어쨌든 뭐, 바느질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 이제 각각의 다 필요한 것들이긴 해. 뭐, 가위도 필요하고, 뭐, 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자기가 훨씬 더 이제 공이 더 크다는 걸 서로 이제 자랑하는 부분입니다. 내 공이 더 크다. 실의 역할이 더 중요하고 크다.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공이 더 큼을 자, 서로 좀 자랑하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때는 어떻게 흘러가냐면 그 당연히 서로 좀 다투죠. 다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쟁 관계에 놓여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제 그러다가 이따 본문에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제 중간에 이제 실제 그 이들의 소유주, 그러니까 즉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인간도 나오거든. 그래서 인간이 뭐 큰 역할은 하지는 않고요. 이제 중간에 이제 잠깐 어떤 말을 톡 하나 던져.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흐름이 좀 바뀝니다. 일단 자기들의 공이 더 크다고 막 자랑을 해. 자, 사실 그리고 이럴 때는 그 인간은, 그 여인은 자고 있었죠. 자, 그러다가 잠시 깨가지고 이제 한마디 톡 던져. 그런데 그리고 다시 자는데, 자, 이때 이제 말의 흐름이 바뀐다 그랬잖아.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막 불평하기 시작해.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해. 음. 사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막 너무한 거 아니야? 인간을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사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우리를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 말이야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인간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좀 흐름이 바뀌어요. 음.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서로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단합을 해요. 하나가 돼서 얘기를 하거든. 그러다 보니 이제 이때는 이제 후반부에는 좀 협력 관계를 좀 드러낸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알겠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글의 주제를 이제 대표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우리가 공치사라고 하거든요. 공치사를 일삼다. 저 들어본 거 아니? 공치사. 그러니까 자기가 더 잘났다고, 막 뽐내고, 뭐 자랑하고 이러는 겁니다. 생색내고 막 이러는 거. 공치사 어려운 거 아닙니다. 이제 생색내다, 뭐 자랑하다, 뭐 이런 말.
그래서 이제 공지사를 일삼는 좀 세태를 좀 풍자하고 있는 자, 그런 작품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 본문 가기 전에 그 인물 하나 더 볼게요. 그 바느질 도구들 중에, 그러니까 바느질 도구들이 규중치로잖아, 그지? 얘네가 규중치로인데, 그 규중치로 중에 우리가 감토할미라고 좀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좀 따로 볼게. 이 감토할미는 이제 마지막에 그 이들의 어떤 다툼을 좀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막 이럴 때 제일 마지막에 자 그때 좀 중재하듯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과 좀 중재하듯 합니다. 중재하듯 하여 그 인간의 총애를 받아요. 음. 이따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단 넘어가 되는데 그 이 지점 있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 지점. 자, 이 지점에서 그 인간이 이렇게 일어나거든. 그 여인이 이렇게 일어나. 그래서 다 들어.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마지막에 이제 자기가 아니다. 얘네들이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좀 중재하듯 나서거든요. 이제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인간의 총애를 받게 돼. 역시 감투할미가 짱이다. 너만 내 곁에 있어라.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총애를 받고 이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것이 대체 뭘 의미할까 이건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제를 또 어떤 식으로도 이야기하냐면, 또 그 당시에 이렇게 아첨하고, 그러니까 분위기 잘 보고, 그지? 분위기 잘 파악해가지고, 이제 자기한테 좀 득이 될 것 같은 이제 그런 대상한테 좀 아첨하고, 뭐 처세술이라고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첨하는 좀 처세술, 자, 이런 것들에 대한 또 역시나 그 풍자의 내용이 좀 표현되어 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자, 알겠죠? 음.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적인 얘기 했고요. 이제 우리 본문 들어가서 봅시다.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이야기 한번 떠올려 보세요. 선생님이 했던 얘기 떠올려 보시고, 그래서 뭐 하늘쌤이 뭐 한 문장 한 문장 다 읽지 않다 하더라도, 자, 이렇게 해서 규중치루 잡으세요. 자, 규중치루는 뭐다? 부인들의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방 안에 있는 일곱 벗이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소개해주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하나 다 풀어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나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글하는 선비들, 이제 남자들한테는 문방사오가 있는 것처럼, 자, 규중의 여인들한테도 어찌 벗이 없으려? 그러니까 당연히 벗이 있다. 음, 그래서 이 벗이 색깔을 좀 바꿔야겠구만. 뭘로 할까요? 음, 그래서 이제 그 벗이 바로 보다 우리 이제 규중치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음, 오케이. 이 이름들을 좀 기억을 해줘야 돼요. 음. 자, 먼저 그 바늘을, 자, 바늘을 뭐라고? 세요각시라고 하고, 이제 이 지점에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해서 체크할게요. 자, 바늘 나왔고요. 자, 바늘은 세요각시입니다. 그리고 자는 척부위. 이거 기억하는 게 문제 풀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위. 자, 가위는 교도각시. 교도각시. 근데 사실 이 이름들 있잖니? 자, 이 이름들은 그 선생님 교재에 써 있는데요. 이 이름들은 사실 그 바느질 도구의 그 생김새에 따라, 뭐 때에 따라서는 이 쓰임새에 따라, 붙인 이름들이다. 자,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이다. 자, 요게 때에 따라서는 생김새인지 쓰임새인지 이제 그걸 나눠보게 하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알겠죠? 그렇게 바늘은 이 새요. 여기서 새가 좀 가느다란이란 뜻이거든. 아주 가는 뭐 이런 뜻이야. 그래서 이 바늘이 가는 그 모습을, 그 모양을 이렇게 지금 이름에 넣어놨죠. 자, 새요각시. 그다음에 자는 하는 일이 뭐 재는 거죠, 그죠?
자, 뭐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래서 각각의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좀 체크를 해보세요. 자, 가위, 교도 넘어갑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벌써 네 번째죠. 자, 인두. 자, 인두는 뭐라고 한다? 인화부인이에요. 인화부인. 음. 자, 우리 교재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 생김새다, 쓰임새다, 또 여기다 생김새다, 쓰임새다. 음. 자, 그리고 다리미. 다리미 이름이 뭐냐면 이제 올랑자예요. 올랑자. 음. 자, 다리는 것이다 보니. 자, 올랑자. 자, 그리고 이제 실입니다. 벌써 이렇게 나왔죠? 그죠? 자, 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색에서 또 청홍, 흑백 각시. 자, 청홍각시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청홍각시.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제, 우리 골무. 이제 골무는 이제 감투알미. 아까 얘기했던 그 감투알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각각의 이름을 소개했죠. 이렇게 이제 7, 5를 소개했다. 어, 자, 이제 하루는 이제 어느 날 이제 바느질 공에 대해서 의논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의논이라고 나와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 의논하다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제 자기가 훨씬 더 공이 많음을 드러내다. 음, 자신의 공이 더 큼을 자, 자랑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그 하나하나 좀 봐주시면 돼요. 자, 척부인부터 시작을 했네요. 척부인. 자, 척부인이 하는 말, 자, 볼게. 이제 어렵지 않아, 사실 이제. 음. 일단 얘들아, 이제 기억을 해주세요. 자, 척이 뭡니까? 자였잖아요. 그죠? 자, 자의 이름이 척부인이죠. 그래서 하는 말이, 들어라. 이렇게 얘기한 다음에, 지금 뭐 여러 이제 이런 천대를 다 펼쳐놓고, 자기가 길고 짧은 거, 뭐 넓고 좁은 거, 이런 걸 내가 다 이제 이루어내는 것이다. 내가 이거 자의 역할이잖아, 이게, 그지? 길고 짧은지, 막 넓고 좁은지, 내가 다 재고, 막 이런데. 음. 자, 그래서 자신의 역할 그대로 우리가 자가 하는 어떤 의미, 그냥 그대로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어려울 거 없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 때문에 이제 다 잴 수 있고, 뭐 길고 짧은 거 알 수 있고, 그러니 내가 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역할 뭐라고 한 거냐면, 이제 간단하게 뭐 재단했다 이런 얘기죠. 자, 척부인은 재단. 자, 요게 짱이지. 제 길겠어. 재단이 뭐냐고? 재는 거, 재기. 자, 그 다음에 이제 교도. 자, 교도각시 뭐였어요? 가위였지, 그지? 그래서 교도각시가 얘기하는 거야. 자, 네가 아무리 잘 그렇게 쟀다고 하더라도, 그걸 잘 베어내지 않으면 모양이 제대로 되겠니? 이러잖아. 그러니까 또 역시나 무슨 얘기니? 자르는 게 짱이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자, 알겠죠? 그래서 뭐 이 또한 재단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일단 교도각시 이제 바로 정리하면 역시나 재단인데, 재는 역할이 아니라 자 뭐다? 자르기다. 배기.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새우각시. 자, 새우각시가 뭐였죠? 바늘이지, 그지? 자, 바늘이 하는 말 볼게. 자, 이렇게 두 번의 말이 옳지 않다. 너희들 얘기가 이미 틀렸다. 이런 얘기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주가 10그릇이라도 꿰 후에야 구슬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렇게 바늘로 꿰어내야 뭔가 만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음. 자, 재단을 너희들이 두루 잘한다 하나 내가 아니면 어찌 짓겠는가 막 이러면서 잔누비 중누비 뭐 어려운 말 아닙니다. 자, 이런 거 이제 뭐 한 땀 한 땀에 바느질하는 것의 그 어떤 종류들이다. 자, 이런 정도로만 알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잔누비, 중누비, 뭐 솔기, 짧은 솔기 뭐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나의 날래고 빠름이 아니면 그걸 어찌 때로는 잘게 받고 때로는 뭐 굵게 받고 뭐 하겠냐 뭐 이런 얘기죠. 음. 자, 그래서 이 세유각시 지금 선생님이 PC 상태가 좋지 않아서 렉이 좀 있네요. 자, 세유각시. 이제 세유각시는 이거 뭘 얘기한 거니? 그래서 결국 아무리 너희들이 이제 뭐 자르고 뭐 했다 하더라도
꿰어내지 않으면 의미 없다. 꿰어내는 알겠죠? 나는 특히나 이게 못하, 어떻다? 좀 날래고 좀 빠르다. 네, 이제 그 다음 선수 청운각시입니다. 청운각시는 뭐예요? 자, 실이었죠, 그죠? 자, 그럼 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세유야, 네 공이 내 공이다. 네가 말한 그 역할 그거 사실 내 공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자랑하지 마라. 네가 아무리 뭐 한술기 반술기인다고 한들 내가 아니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 내가 아니면 넌 성공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청혼각시, 즉 실의 얘기는 결국 나 아니면 세유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 아니면 세유는 아무 일도 못한다. 자, 어때요? 그러니까 초반에는 대체 이게 뭔가 싶다가 또 이렇게 기준을 잡아가지고 정리하다 보니까 충분히 좀 괜찮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감투할미. 자, 감투할미가, 어, 웬만히 좀 자랑하소. 이게 무슨 얘기야? 그만하란 얘기야, 그치? 자, 그만 좀 자랑하소. 적당히 좀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늙은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아가씨들, 그 손풀이가 아프지 않게 내가 바느질을 다 도와드리니, 내가, 우리 아가씨 손뿌리가 아프지 않게 다 도와드리니 그게 가능한 거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거죠. 애초에 그게 다 아팠다면 아무것도 안 했을 거다. 내가 이렇게 아프지 않게 하니까 바느질이라는 것도 되는 거다. 알겠죠? 음. 자, 그러면서 뭐 옛말 하나 인용을 해놨습니다. 이제 옛말에, 자,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있었대요. 그래서 지금 닭의 입이 되는 것이 더 낫다. 자, 문맥 잘 보세요. 알겠죠? 어디 뒤에 가서 이렇게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좀 보잘것없어 보여도 앞에 좀 우두머리로 나와 있는 것이 낫다. 알겠지?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음. 자, 그러니 이제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제 다음에 보면 나와 있죠. 그 청홍 흑백 가수 이제 실은 또 결국 세유의 뒤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결국 일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상대방을 좀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그죠? 자, 보잘것없더라도 앞에 나서 있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뒤에 따라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다음 말은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감토할미만 정리해 보면. 자, 감토할미는 내가 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 때문이지? 아가씨의 손을 아프지 않게 한다. 아가씨의 손을 아프지 않게 한다. 알겠지? 그리고 사실 우리 왜 속담 하나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거 기억나죠? 그 닭의 입이 될지언정 소의 뒤는 되지 말라. 자, 이거. 자, 이걸 좀 뒤를 계속 따라다니는 건 좀 보잘것없게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좀 앞에 있거든요. 그죠? 자기는 이제 손가락에 딱 끼워가지고 이제 일할 때마다 좀 앞에 있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연결해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의 손을 아프지 않게 한다라는 것도 되고요. 나는 늘 좀 앞에 있다. 알겠죠? 이렇게 얘기를 되고. 음.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부인. 자, 인화부인. 자, 그럼 보자. 자, 인화부인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서 다투지 마라. 나도 얘기하겠다. 막 이러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만든다 한들, 내가 아니면 어찌 그렇게 풀로 붙인 듯 곱겠느냐. 내가 좀 잘못 이렇게 바느질겠다 하더라도, 내가 한번 쓱 씻으면 그것들 다 감추어진다. 그러니 너희들의 공은 나 때문에 빛이 난다. 광채가 난다. 자, 보이시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화무인, 나로 인해 빛난다. 알겠죠? 나로 인해 결국 좀 빛나게 된다. 잘못도 좀 감추어지고 빛나게 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마지막인가요? 자, 울랑자 나왔고요. 자, 울랑자 다림이었죠?
일단 인도나 그 인화나 다림이 즉 울남자나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죠? 다리는 거니까 결국 좀 구겨진 걸 다리는 거니까. 자, 그렇지만 맡은 일은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다른 점을 좀 얘기하긴 해. 이너야, 너와 나는 맡은 일이 같긴 해. 그런데 너는 좀 바느질한 부분을 다리지. 응? 좀 작거든 얘가. 자, 그런데 나는 울남자. 다리는 좀 크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천만 가지 옷에 참여하지 않는 곳이 없다. 나는 진짜 이거저거 다 다린다. 내가 더 멀티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 좀 얄미운 여자들이라고 해서 좀 소홀히 하는 여성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다림이나 뭐 이런 좀 살림에 좀 소홀한 여성들. 그 여성들은 하루 할 일을 막 열흘이나 한 곳에 뭉쳐놓고 막 다 구겨. 옷감들을 다 구긴단 말이야. 자, 그런데 내 넓은 볼기로 한번 스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펴지면서 고와진다. 음, 뭐가 잘 나지 않네요. 자, 알겠죠? 그 남는 얘기는 그 나머지 얘기들은 다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로 인해서 결국 모든 것들은 다 고와지는 것이다. 너는 어떤 옷깃 정도에만 역할을 하겠지만 나는 아니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음. 그래서 내 공이 제일이다. 뭐 이런 얘기였죠. 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울랑자 정리해 보면요. 일단 소임은 같아요. 그죠? 여기에서 이제 인화와 소임은 같으나 내가 더 뭐다? 많은 일에 쓰인다. 내가 더 많은 일에 쓰인다. 자,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뭐, 사실, 뭐 이게 사실 책마다 조금씩 아마 해석이 좀 다를 거예요. 조금씩 다르게 써놨을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는 이렇게 써있네요. 그러니까 그 규중부인이 말했다. 그러니까 이때 지금 규중부인이, 그러니까 누구냐면, 그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간이에요, 인간. 알겠죠? 여인. 자, 규중부인. 이들의 주인. 알겠죠? 자, 규중부인이 이제 개입을 하는 지점이고요. 그래서 7의 공으로, 그래, 맞아. 의복을 만들어. 근데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사실 그 공은 사람이 쓰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다 역할을 하는 건 맞는데, 사실 내가, 사람이, 결국 너희들 하나하나를 다 적재적소에 사용하니까 그건 가능한 거지. 라고 해서, 자, 이게 바로 보다 그 이후에 이어지는 어떤 그 규정 치료들의 불평을 유발하는 문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음, 알겠죠? 그래서 일단 너희들의 공을 인정하긴 하지만 그건 사람이 쓰는 것이니 가능한 것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이 규중 부인이 말했다. 예, 이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일단 간단하게 이제 내용의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거. 음. 자, 이거 하나 잡아주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아마 문제를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여기에서도 또 잠이 좀 깼다라는 말도 좀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뭐 이 본문하고는 조금 다른 해석이 있긴 하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풀다 보면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규중 부위는 사실 자고 있었는데 좀 깨는 것으로 접근은 가능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 한마디로 뭐다 그 이후에 이 규중치료들의 불평을 유발하게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이전까지는 지금 서로 다투는 거였잖아, 그지? 그래서 그 이전에는 좀 경쟁 관계였으나 결국 이 말 때문에 이들이 뭐가 된다? 협력 관계가 됩니다. 자, 알겠죠? 그리고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다시 잠이 들어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후의 내용은 뭐다? 이제 각각 가지고 있던, 사실 뭐 마음에 가지고 있던 자신들의 그 인간들에 대한 좀 불평하는 말이 이제 나타나게 되죠.
이제 그간의 서러움이 좀 표현이 됩니다. 음. 자, 먼저 이제, 이렇게 또 하나하나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이제 첫 부위부터 또 시작을 하네요. 사실 사람들은 참 매정해, 뭐 이런 얘기. 음. 그 자를 때만 먼저 이렇게, 나를 찾고 결국은 자기 공이라고 한다니. 음. 그리고 나를 막 다른 역할로도 써. 또 읽어보면은 게으른 중에 잠을 깨우는 막대는 내가 아니면은 못 친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옷감을 재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막 사람을 이렇게 깨우는 데도 칠 때도 내 허리는 아파 죽겠는데 내 허리 부러지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다른 데다가 쓴다. 뭐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알겠죠? 음. 동의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교두국 각시로 바로 넘어가면, 또 이제 비슷한 말입니다. 이제 그대 말이 옳다, 막 이러면서, 결국은 이제 베어낼 때, 나 아니면 못할 텐데도, 결국 나를 때에 따라 뭐, 잘 드니 안 드니 하면서 막 던지고, 그렇게 막 잡아 흔들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노여운 마음이 아주 뭐, 안 왔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이제 그렇게 또 세요각시. 음. 자, 새우각시 하는 말, 또 보면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너도 물론이지만, 나도 무슨 일로 사람 손에 늘 이렇게 계속 보채이면 이런 요망하고 간악한 말을 계속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막 이런 얘기가 있죠. 여기서 말하는 그 요망하고 간악한 말이 이제 좀 뭐냐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바느질하다가 이제 뭐 손에 찔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지? 바늘의 날카로운 것 때문에 막 찔리고 이러면 그때마다 막 바늘에 찔리는 원망의 소리를 그 인간이 좀 했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언제나 나한테, 그렇게 좀 요망한, 좀 악독한 말을 좀 했었다. 자, 그러면서 때에 따라 또,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허리를 부러뜨려서 화로에 버리고 막 그랬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보면은, 그래서 가끔, 이따금씩 내가, 손톱을 찔러가지고 피를 좀 내면 조금 그래서 막 마음이 시원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감투할미가 나를 만류하니 아주 속이 상했다. 음. 자, 감투할미가 만류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찌르려고 하면 이제 골무가 막아주고 막 그랬을 거잖아요. 그치? 그래서 골무의 역할을 이제 기본적으로 얘기한 거죠. 음. 자, 그렇게 또 인화, 낭자. 자, 인원왕제의 불만은 이제 뭐였냐면, 이렇게 나는 대체 무슨 죄로 맨날 불에 달구어지는 형벌을 받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자기의 역할하고는 또 관련 없는 거. 또 딱딱한 거 깨트리는 일도 맨날 나한테 다 시켰다, 이런 거. 알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올랑자. 나도 고생했다, 막 이러면서. 맨날 내 옷을 다 문지르다가 그리고 내 목을 잡아서 계속 흔들고 너무 누르고 그래서 그때마다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얘기죠. 음. 이제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 크게 정리할 건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이제 협력 관계가 되어서 뭐 했다? 이제 그간의 어떤 서러움들, 불만들 이제 그런 것들을 털어놓았죠. 어. 알겠죠. 그래서 인간에 대한, 이 규정부인에 대한 어떤 원망의 마음을 좀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자던 여자가 문득 깨어나서, 그 여자가 다시 깨어나서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너네 왜 자꾸 내 욕을 하니? 이렇게. 음. 그래서 이 말만 보면 이 말에서 좀 꾸짖죠. 그죠? 너희들 왜 자꾸 나 잔다고 내 욕해? 이렇게 해서 지금 규중치를 꾸짖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누가 나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감투할미가 이제 여기에 나서가지고 이제 자기가 사과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처음부터 젊은 것들이 좀 망령되게 좀 생각이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말을 했다. 자기 처지에 만족하지 못하고 저렇게 생각 없이 말을 했다.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재주가 좀 있지만 공의 많음을 좀 자랑하여 그리고 원망스러운 말을 좀 했지만 그래서 그것은 마땅히 곤장을 쳐서 뭐 해야 하는 일이지만 그러니까 잘못한 건 맞지만
간단하게 보면 마땅히 곤장을 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일단 수긍을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평소에 깊은 정과 또 저희의 공을 좀 생각해서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감토할미가 뭐 했다? 즉시 반성했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뭐라 그러는 거야. 이 여자가 알겠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음. 그러면서 내 손이 이렇게 성한 것은 다 할미의 공인 걸 알고 있다. 내가 언제나 차고 다니면서 내가 이 할미의 은혜를 잊지 않겠다. 내가 항상 너를 몸에 지녀, 그렇게 뭐, 한시도 떼놓지 않겠다. 그러니까 너를 가장 예뻐하겠다. 쉽게 말하면. 알겠죠? 이렇게 해서 자, 주인의 총애를 받게 된 것으로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음.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자기에게 아첨한 자만 좀 가장 높게 평가해 주는 거죠. 자, 알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이 감토할미의 역할을 우리가 또 하나 따로 기억을 해줘야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라고 말했죠? 주제 연결하면 좀 아첨에 능하고 이렇게 처세술에 능한 어떤 인간의 모습을 이 감토할미를 통해서 좀 풍자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